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과 3개월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차이를 그린 그래프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예언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경기 침체냐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데요. 더욱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차이가 0% 이하, 마이너스로 내려간 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뒤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리 역전 현상이 무엇이고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경기 침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미국의 주요 국채는 크게 10년, 2년, 3개월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년 채권 금리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의 예상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10년 동안 국채를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을 의미하죠.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긴 기간 동안의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요. 즉,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예상 수익률이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국채를 사고 팔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 정해져요. 2년 채권 금리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2년 만기 국채의 예상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2년 동안 보유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나타내죠. 2년 채권 금리 역시 장기 경제 전망, 통화 정책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보다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3개월 채권 금리 수익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3개월 만기 국채의 예상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매우 짧아요. 3개월 동안 보유할 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률을 의미하죠. 3개월 채권 금리도 단기간 동안의 경제 전망, 통화 정책 조치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현재 지금의 미국 금리에 최대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장기 10년 채권 금리는 경제 전망과 장기적인 성장을 반영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투자자들이 경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표시하는 지표예요. 즉, 현재 시장의 미래 경제 전망을 나타냅니다. 반면 단기 2년 그리고 3개월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단기 금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이나 억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죠. 따라서 단기 채권 금리는 통화 정책의 변화, 즉 금리의 변화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초록색 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입니다. 빨간색 선이 10년물 국채금리, 보라색 선이 2년물, 그리고 파란색 선이 3개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국채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준금리와의 추이가 매우 유사합니다. 갭이 작아요. 3개월물은 거의 기준금리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반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10년물은 기준금리와의 갭이 크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갭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초록색 선과 3개월 금리 파란색 선이 10년, 2년보다 높습니다. 아직도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2020년 코로나 전에도 보시면 금리가 역전되어 있어요. 금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을 빌릴수록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기본적으로 단기 금리보다 높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10년 뒤에 돈을 갚는다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요. 즉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를 보인다는 거죠. 항상 플러스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가끔씩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즉 10년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와 3개월물 정책으로 인한 금리의 역전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뜻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단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소비자나 기업에서의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아 소비나 투자를 줄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왜 역사적으로 매번 경기 침체를 불러왔을까요?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조건이에요. 채권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은행과 금융기관이 대출 조건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은행들은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지 않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돈을 빌려주기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전체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현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로 금리를 유지하던 연준이 자금 회수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지금 경제에서 기업과 개인 모두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이익과 투자 감소예요. 역전된 채권금리 수익률로 인해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와 확장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저해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비자 신뢰와 지출 감소입니다. 금리 역전은 소비자들에게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이는 소비업체와 서비스업체에 영향을 주면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한 사람의 소득이 되는 경제의 톱니바퀴에 중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역전된 채권금리 수익률은 투자와 대출 조건, 기업의 이익과 투자, 소비자의 신뢰와 지출 등 경제활동의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인데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역전된 채권금리 수익률이 무조건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이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어쨌든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은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1970년대부터 금리 역전 현상이 보인 후 최소 1년 후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6월 여전히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는 역전 현상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몇 개월간의 상승 랠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선 결국 코어 CPI를 잡아야 하고 지금까지 이를 위해 연준은 꾸준히 금리를 올려왔어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일부 원하는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있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